수천 명의 로마 병사들은 착잡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사막. 지도를 펼쳐보면 두 개의 큰 강이 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두 강 사이 티그리스 강변에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이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기 363년 봄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6만 5천의 정예병과 1100척의 함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함대는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내려왔는데 정작 공격해야 할 크테시폰은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배를 버리고 육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 것인가? 율리아누스는 에드워드 기번이 황제의 집념이라 부른 그 고집으로 대담한 공병 작전을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프라테스의 물줄기를 티그리스로 연결하던 고대 전설 속의 운하, 나르말카 즉 왕의 운하. 그러나 긴 세월 동안 페르시아인들이 쌓은 둑과 진흙으로 이 운하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나르말카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있었던 인공수로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방치되어 완전히 메워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샤프루 2세는 안심했습니다. 로마군은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율리아누스는 과거 트라야누스와 세베루스 황제도 이 운하를 이용했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잊힌 물길을 다시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로마 군단병들이 칼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듭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직접 현장을 지휘합니다. 작전은 극비리에 초인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인 진흙과 돌무더기, 페르시아인들이 쌓은 거대한 둑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길이만 수십 킬로미터, 현대에도 힘든 공사를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해야 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날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일했습니다. 기번의 기록에 따르면 율리아누스는 직접 진흙탕에 들어가 병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심리전이자 자연에 도전하는 황제의 천재성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주간의 공사 끝에 운하의 마지막 둑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쿵! 거대한 굉음과 함께 둑이 무너집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거센 물이 인공수로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물줄기였지만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강물이 되어 티그리스 강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따라 1100척의 로마 전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큰 전함부터 작은 보급선까지 질서정연하게 인공 운하를 통과합니다. 수천 명의 노젓는 병사들이 박자를 맞춰 새로운 강으로 이동합니다. 크테시폰 성벽 위 페르시아 병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로마 함대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신의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1100척의 거대한 함대가 티그리스 강 위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은 이제 로마 함대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운하를 여는 것만으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티그리스 강을 건너 페르시아군과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운하가 개통된 그날 밤 율리아누스는 긴급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강을 건너 공격한다. 폐하, 그건 너무 무모합니다. 명망 높은 장군 살루스티우스가 반대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물살이 훨씬 빠르고 강 건너편에는 페르시아 정예 기병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리아누스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바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적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혼란이 가시기 전에 쳐야 한다. 도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율리아누스는 선발대로 5척의 배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군의 매복 공격을 받아 강변에 고립되어 포위당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배에 불을 붙였지만 율리아누스는 재빠른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저 불꽃은 상륙 성공 신호다. 전함대 출격! 속임수의 사기가 오른 로마군이 속속 배를 타고 티그리스 강을 건넜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로마군은 강변의 교두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중무장 기병대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돌격해왔습니다. 하지만 로마군은 밀집 방진을 형성하고 긴 창으로 기병의 돌격을 막아냈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강변의 모래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로마군 사망자는 75명에 불과했지만 페르시아군은 약 2,500명이 전사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이 순간을 율리아누스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군사적 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마군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크테시폰의 거대한 성문 앞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승리가 원정의 최종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크테시폰의 성벽은 난공불락이었고 샤프루 2세의 주력군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페르시아 탈영병이라 주장하는 한 남자가 로마 진영에 나타났습니다. 샤프루 왕의 주력군이 불과 며칠 거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당신들은 포위될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정보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에서 로마 지원군이 오고 있습니다. 내륙으로 진군하면 그들과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출신 로마 장군 호르미다스가 경고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함정입니다.
페르시아인의 속임수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율리아누스는 호르미다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보를 믿어버렸습니다. 빠른 결전을 원했던 황제에게 그 정보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크테시폰을 공성할 것인가? 아니면 페르시아 왕의 주력군을 찾아 내륙으로 진군할 것인가? 결국 율리아누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 내륙으로 진군해 샤프르의 주력군을 격파하고 아르메니아에서 오는 증원군과 합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륙 진군을 위해 1100척의 함대를 모두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함대는 티그리스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고 함대를 지키려면 2만 명의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페르시아군에게 빼앗길 것이고 내륙으로 진군하는 데는 오히려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페르시아의 비옥한 땅에서 충분한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6월 중순 운명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천 명의 로마 병사들은 착잡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겨우 12척의 소형선만 육로 운반용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유프라테스에서 티그리스로 사막 한가운데를 뚫고 옮긴 1100척의 함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로마군의 퇴로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함대를 잃은 로마군은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사막에 고립되었습니다. 로마군은 겨우 21치 보급품만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아누스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초토화 전술을 펼쳤습니다. 농작물을 불태우고 마을을 버리고 로마군이 지나가는 모든 지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게릴라 전술로 로마군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식량과 물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륙에서 기대했던 풍부한 보급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유프라테스에서 티그리스로 물길을 돌린 황제의 집념, 사막처럼 버려진 고대 운하를 다시 뚫어 1100척의 함대를 옮긴 놀라운 성취. 그것은 로마 제국의 마지막 불꽃이었을까요?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화려한 서막이었을까요? 에드워드 기번의 눈으로 본 율리아누스의 페르시아 원정, 승리와 패배, 천재성과 오만이 뒤섞인 이 극적인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